안녕하세요. 유튜브 훈련소장입니다. 오늘은 캡컷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캡컷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보자들이 영상 편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쉽게 아주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편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강의는 2023년도에 여름에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모아놓고 캡컷 편집법을 가르쳤는데요. 아예 한 번도 영상 편집을 해보지 않았던 그 초등학생 친구들도 이 캡컷 강의를 통해서 바로 영상 편집을 해서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만들어져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간중간 충분히 따라해 보면서 영상 편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캡컷의 소개랑 기본적인 영상 편집의 원리, 그 다음 영상의 용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캡컷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캡컷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캡컷은 현존하는 무료 영상 편집 앱 중에서는 사실 다른 곳과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최고라고 제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 전문가로서 제가 보통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캡컷이 나오면서부터 영상 편집이 너무 쉬워져서 초보자들도 많이 영상 편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루도 아니고 한 1시간 요 강의 정도만 보더라도 바로 유튜브 쇼츠나 틱톡 같은 것들을 충분히 편집할 수 있는 정도로 캡컷이 아주 강력한 기능, 단순하고 쉬운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현존하는 편집 앱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기능 몇 개만 살펴보면 캡컷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기능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사용자들이 본인이 만들었던 영상 편집 요런 여러 가지 캡컷에 있는 기능들을 적용해서 영상 편집을 만들어 놓으면은 요것을 템플릿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캡컷 앱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눌러서 그 중에 필요한 영상들만 몇 개 갈아치우면은 바로 그 정도 수준의 퀄리티를 거의 뭐 한 2, 3분 만에도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템플릿 기능들이 정말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빠른 편집이 또 가능하기도 하고요. 이 틱톡에 보면은 되게 신기한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기 있는 스타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뭔가 신기하고도 막 사람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거나 막 잔상이 따라오거나 아니면 뭐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게 막 여러 명처럼 보이거나 이런 기능들도 다 캡컷에서 구현할 수 있거든요. 또 중요한 기능들 중에 하나가 캡컷 앱을 설치하고 이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은 물론 이제 알림이 자주 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한 번씩 요즘 가장 유행하는 그런 편집 템플릿들을 이렇게 캡컷이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때 한 번씩 들어가서 이런 캡컷 템플릿이 요즘 유행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또 한번 만들어서 올리면 또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상 또 잘 추천되면서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정말 강력하게 쉬운 아주 작은 조그만 노력만 있어도 좋은 고품질의 쇼폼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캡컷이나 이 캡컷은 특히 쇼폼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쇼츠나 틱톡 같은 데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물론 캡컷 PC 버전도 있습니다. PC 버전은 긴 영상, 롱폼을 가로 영상을 편집할 때도 좋긴 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PC 버전 말고 일단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영상 편집을 이제 시작해 볼 때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보고 진행하는 게 좋으니까 오늘은 앱 버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편집에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쇼츠 편집에는 이렇게 캡컷이 가장 좋고 이걸 추천해 드린다. 영상 편집 전문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템플릿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템플릿 지원 영상이라고 이렇게 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누르면은 이렇게
되게 이렇게 현란하고 되게 복잡한데도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템플릿이 아예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요 영역에만큼 사진을 몇 장 달라 또는 동영상을 몇 개 필요하다 이런 것들만 내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골라주면은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뽑아주기도 하니까요. 영상 편집할 때 이렇게 고퀄리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쉽게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캡컷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캡컷에 있는 그 기능들은 이제 유료 편집 앱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요즘 뭐 어떤 영상 편집 앱들이 있죠?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캡컷밖에 안 써가지고 유료로 하는 블로라든지 또 몇 개가 있는데 그런 영상 편집 앱들에 있는 기능들이 대부분 다 유료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캡컷도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유료로 써야 되는 항목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무료로 되는 부분만 써도 충분히 이제 유튜브 쇼츠 편집할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료 앱이다. 그 중에 이제 특수한 기능들, 다른 앱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그런 기능들만 유료로 쓸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AI 자막 받아쓰기, 요 기능이 가장 강력한데요. 특히 쇼츠 같은 경우에는 쇼츠든 틱톡이든 숏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단에 자막을 넣는 일이 가장 필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숏폼을 주로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화장실이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상황에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오디오를 키지 않고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단 자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조회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쇼츠 만들 때는 하단 말자막을 꼭 넣어주긴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뭐 유재석 채널이라든지 뭐 탁재훈 채널들도 잘 살펴보면 하단에 꼭 자막들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괜히 이렇게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내가 쳐서 하나하나씩 말 듣고 써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작업이.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무료로 이걸 자막을 내가 말하는 거를 받아 쓸 수 있게 자막을 만들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캡컷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것들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부유라는 또 프로그램에도 들어가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에는 약간 유료나 또 프리미어 프로는 또 구독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캡컷을 통해서 말 자막을 자동으로 만드는 그런 기능을 써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또 다른 것들 보면은 PC 같은 데서 PC 프리미어 프로나 이런 데서 이제 쓸 수 있는 화면 전환 효과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무료로 쓸 수 있고 완전 진짜 특수한 효과들만 이제 유료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프리미어 프로나 뭐 이런 영상 편집 앱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데 캡컷에서는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얼굴 보정해주는 효과인데요. 얼굴을 딱 찍어서 얼굴을 좀 더 하얗게 만들어준다든지,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좀 살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얼굴을 좀 줄여서 한번 이렇게 줄여놓으면은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 줄어든 얼굴로 나올 수 있게 이런 보정 효과도 아주 강력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캡컷을 쓰고요. 저도 유튜브 연소 영상을 만들 때 가끔 얼굴이 너무 붓거나 아니면 너무 얼굴 색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럴 때 캡컷을 가서 제 얼굴을 조금 보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하고 그런 과정도 거치기도 합니다. 이건 약간 비밀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런 기능들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동영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이 뭔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편집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 몇 개만 알고 가면은 앞으로 제가 뭐 캡컷을 통해서 영상 편집을 하든 아니면은 뭐 프리미어 프로를 영상 편집을 하든 기본 개념과 기본 용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동영상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영상이 뭘까요? 동영상이란 이렇게 말이 띄는 요런 것들, 이제 이런 이미지들 있죠. 이미지들 한 장 한 장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영상들도 하나씩 뜯어보면은
한 장 한 장 한 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는 긴 띠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동영상인데요. 자, 요렇게 그 동영상도 이 형식에서 출발했죠. 자, 이게 이렇게 동영상을 시각적으로 이미지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연속되는 이미지 사진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이게 이제 모든 영상 편집 앱에서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 옛날에 필름 영상기처럼 필름 이렇게 돌아가는,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필름 영상기처럼 한 장 한 장이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 눈에 이렇게 잔상 효과, 이런 착시 효과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빈 부분을 눈이 이렇게 뇌가 보강을 하면서 마치 움직이는 영상처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영상 원리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한 장 한 장 한 장 이런 식으로 다 모여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한 장씩 보여주면서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마치 움직임처럼 느껴진다. 자, 이래서 이게 기본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어느 지점에 어떤 장면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생헤드라는 게 있습니다. 재생헤드라는 게 이렇게 이 길쭉한 이 이미지들이 모여있는 이 영상을 길쭉하게 필름처럼 생긴 요거를 이 지점에서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편집을 할 때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기준점이 바로 재생헤드다. 일단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한 장 한 장,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동영상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한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나 프레임, 두 프레임, 세 프레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1초에 몇 프레임을 가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들이 쭉 모여있는 것들을 연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말이 뛰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 부자연스럽게 약간 우리 GIF 짤방처럼 보이죠? 자, 이게 최초의 동영상이거든요. 이게 말이 뜰 때 발굽 4개가 동시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요거를 이제 1800년대 후반 내기를 했대요. 귀족들이 내기를 해서 그때 이미지 장치를, 사진 장치를 고안해가지고 최초로 만들게 된 게 바로 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렇게 조금 느리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1초에 10장의 사진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1초에 10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조금 뚝뚝 끊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근데 이게 1초에 30장이라고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동영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초에 10장의 사진을 우리는 영상용으로 10fps 이렇게 부르고요. 1초에 30장이 있으면은 30fps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fps라는 단어의 약자는 뭐냐면 프레임, 아까 한 프레임이라고 얘기했죠. 프레임하고 퍼 요거죠. 그다음에 세컨. 그러니까 1초에 몇 프레임이냐, 이제 이 뜻입니다. 프레임 퍼 세컨드 해가지고 FPS.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그 다음에 TV 방송에서 보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이렇게 1초에 30fps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보다 요즘에는 뭐 60fps라든지 아니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24fps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있긴 한데, 가장 기본은 결국 30fps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상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영상을 편집하는 이제 2가지 방법에 대한 용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편집 용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 구조를 보통 가지고 있어요. 그냥 위에는 내가 편집하고 있는 영상의 화면,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미지 한 장 한 장들이 모여서 오른쪽으로 띠처럼 이렇게 쭉 펼쳐져 있죠. 이게 어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가든, 뭐 파이널 컷 프로로 가든, 아니면은 어도비에서 나온 프리미어 프로로 가든,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브루라든지 뭐 블로라든지 뭐 이런 영상 편집 앱도 다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편집할 때는 이렇게 긴 띠처럼 된 동영상을 가지고 오면은 긴 띠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이 긴 띠처럼 보이는 요 하나를 우리는 영상용어로 영상 클립 이렇게 부릅니다. 비디오 클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한국어로는 영상 클립. 왜냐하면은 이 영상 클립에는 영상은 우리 동영상 파일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편집할 수 있게 가지고 오면은 요렇게 영상의 길이만큼 딱
나눠져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연속된 이미지들이 보여지면서 편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요거를 영상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상 클립이 기본적인 용어고요. 자, 그 다음 이 영상 클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편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긴 이 필름 영상기처럼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막 롤처럼 막 돌아가면서 영상기에 막 쏘면은 우리가 동영상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을 현대에서는 디지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긴 띠가 있는 상태에서 이 가운데 부분, 아까 재생헤드가 위치하는 곳이라고 했죠. 자, 요 부분을 내가 잘라내고 싶다. 그러니까 영상 편집의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이 부분을 내가 잘라내고 싶다. 잘라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실제 필름이 이제 필름처럼 이렇게 긴 띠가 있었으니까 가위로 실제로 잘랐다고 그래요. 가위로 이렇게 싹둑 잘랐다고 합니다. 자르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또 자른 다음에 둘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를 바르든 아니면 접착제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편집을 했거든요. 무려 한 4, 50년 전에 영상기 시대일 때는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는데, 지금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때 자른다는 의미가 결국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컷이죠, 컷.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편집을 컷한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은 뭐 일단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 말고 현대에 이제 이 디지털로 편집할 때는 또 다른 편집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컷을 잘라 놓으면은 이렇게 클립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라 놓으면은 연속된 클립이 하나 끝나고 또 하나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자를 때마다 한 구간, 이제 그 잘리지 않은 그 하나 구간을 다 영상 클립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우리 영상 업계 용어로도 잘라 놓으면은 이렇게 하나의 영상이 두 개의 영상 클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요렇게 이동하면은 요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줄겠죠. 요렇게 줄겠죠. 다시 늘리면 다시 요까지 늘어나고요. 물론 요 넘어서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얘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개념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자, 요런 식으로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하는 방법을 이제 트리밍이라고 말합니다. 트리밍은 기본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클립을 세부 조정할 때 그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상 편집은 요 두 가지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위로 자르고요. 그 다음에 트리밍으로 세부 조절하기. 가위를 자른다는 게 실제로 가위를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 캡컷에서는 분할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분할로 클립을 자른 다음에 그럼 클립이 두 개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길이를 조금 더 세부 조정해서 맞추는 요런 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편집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영상을 써야 될지 고르다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먼저 찍어보세요. 연습하는 거니까 찍어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그대로 찍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습 파트에서 한번 다시 제대로 이렇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컷을 열고 어떻게 하고 캡컷에 있는 기능들을 써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걸 꼭 찍고 실제로 따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요. 자, 스마트폰을 여기 이렇게 꺼내서 자, 화면을 한번 가지고 올게요. 됐다. 자, 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지금 요게 이렇게 동기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거랑 나를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나를. 자, 없어져 버렸네요. 자,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똑같이 카메라를 열고 셀카 모드로 바꾸고요. 이렇게 셀카 모드로 바꾸고 다시 볼게요. 이렇게 셀카 모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자, 촬영 버튼을 누르고 이제 요런 식으로 요 있는 대본을 그대로 한번 말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연습이니까 이렇게 한번 꼭 찍어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촬영을 해볼 거니까. 자, 요거 보면서 읽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동영상으로 바꾸고요. 됐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있는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을
30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HD로 바꿔주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안드로이드 폰인데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에 이걸 바꾸는 거 검색해 보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너무 해상도도 크고 그 다음에 너무 용량도 크기 때문에 편집할 때 조금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나 쇼츠 올릴 때는 굳이 UHD나 60fps, 60fps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초에 60장이 보여진다고? 그러면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걸 눌러서 3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FHD, Full HD 요 정도만 해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정해 놓고 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통 저는 지금 현재 강의를 위해서 손에 들고 찍는데 찍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화면이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찍으실 때는 그 삼각대 같은 거에다가 놓고 찍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보고 읽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동영상 녹화. 레디 액션. 저는 이번에 캡컷으로 처음 영상 편집을 해보는 경기도에 사는 박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편집 잘 해볼게요. 아니. 영상 편집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파이팅! 자, 이렇게 하고 종료. 자, 이렇게 해서 녹화를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은 먼저 녹화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습 파일 영상을 열어서 이 찍은 영상을 통해서 캡컷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여러 가지 기능을 배우면서 캡컷을 한번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캡컷 실습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찍어 보시고 스마트폰을 옆에다 둔 상태로 캡컷 실습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